나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신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아마 내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는 이 마을에선 유일한 소음이다. 그 소리가 반가운 이유는 기차가 도착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떠나지 않고 아직 여기 있다는 신호 같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한도균. 올해로 78. 이 작은 마을에 살아온 지는 58회쯤 된다. 사람들은 나를 한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편지 하나라도 오면 영무원이 직접 내 집까지 들고 온다. 그만큼 이 마을엔 우편함도 배달원도 없어진 지 오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기차 소리가 지나간 뒤 영무원 영철이가 내 집 앞에 나타났다. 그 아이도 벌써 신이다. 하지만 내 눈엔 아직도 12살짜리 꼬마처럼 보인다. 할아버지 편지 하나 왔어요. 나는 조금 놀랐다. 요즘 누가 편지를 쓰는가? 이제 편지는 세상에서 사라진 줄 알았다. 편지는 오래된 크림색 봉투에 담겨 있었다. 보낸 이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앞면에 단 3글자만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한도균 앞. 나는 그 편지를 들고 마루에 조용히 앉았다. 햇살이 사선으로 집안을 비추고 있었다.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랬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봄. 나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질 뻔했다. 분명히 나는 이 문장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 내게 했던 말. 그런데 나는 그게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편지의 끝엔 이름도 없었다. 그저 날짜만이 적혀 있었다. 1972년 4월 16일. 내가 떠나온 그날. 내가 그곳을 마지막으로 떠나왔던 그 봄날. 나는 조용히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한마디를 중얼거렸다. 미안하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은 잊지 못하는 법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낡은 코트를 꺼내 입고 50년 전 내가 떠났던 그 역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봄은 한 번만 피는 줄 알았다. 하지만 어쩌면 그 봄은 나를 기다리며 다시 피어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해 봄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다. 3월 중순부터 버드나무가 푸릇하게 피었고 기찻길 옆 개나리는 4월도 되기 전에 노란색으로 터졌다. 사람들은 그런 날씨를 복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 봄이 두렵기만 했다. 나는 28이었고 아무 말 없이 마을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해였다. 도시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자는 생각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말하지 않고 떠났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가장 말하고 싶었던 단 한 사람에게조차. 그녀의 이름은 윤서정이었다. 서정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던 사람이었다.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눈빛 하나에 많은 말을 담던 여자. 기차역 앞 작은 꽃가게에서 일했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괜히 그 앞을 지나가곤 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떠난 건 그녀에게 미안해서였고 또 그녀를 붙잡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미안함과 욕심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도망쳤다. 서정은 끝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내가 왜 떠났는지, 언제 돌아올 건지, 아니 돌아올 마음이 있었는지조차. 그날 1972년 4월 16일. 나는 마지막으로 역 앞에 멈췄었다. 떠나는 열차를 기다리며 서정의 가게를 멀리서 바라봤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분홍색 카네이션을 한 알음 정리하고 있었다. 햇살이 비스듬히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았고 그녀는 잠시 눈을 찌푸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 순간 그녀가 무언가를 꺼내들고 내 쪽을 바라봤다. 작은 노트였다. 그리고 그 노트를 든 채 그녀는 몇 걸음 앞으로 나왔다. 나는 뒤돌아섰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기차 안으로 들어갔다. 창밖으로 그녀가 작게 무언가를 외치는 듯 했지만 기저금에 묻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녀가 들고 있던 그 노트가 오늘 내게 도착한 편지의 시작이었을까? 기억은 잊었는데 그 장면만은 아직도 내 안에 선명히 남아있다. 꽃 한 송이, 햇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날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 그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났던 나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야 그 봄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죄의 조각이 이제야 내게로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그날을 다시 떠올리며 지금의 역으로 향했다. 혹시라도 그녀가 아직 이 마을 어딘가에 있다면 나는 이번엔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서 있으리라 다짐하며 기차역은 많이 변해 있었다. 붉은 벽돌 대신 회색 콘크리트 외벽이 들어섰고 플랫폼 위엔 자동 방송이 반복해서 울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익숙한 냄새는 그대로였다. 녹슨 철로 냄새, 기차가 떠난 자리에 남는 먼지 냄새, 그리고 그 속에 섞여 있는 미세한 꽃향기. 나는 천천히 역 앞 골목으로 향했다. 1972년 그 시절 서정이 운영하던 꽃가게가 있던 자리. 정확히 3분 거리, 구불구불한 골목 끝에 작은 공간. 지금은 가게가 없었다. 대신 작은 커피숍이 그 자리에 들어서 있었다. 하얀 간판에 봄, 그리고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문득 커피숍 유리창 안쪽에 놓인 화분을 보았다. 화분엔 꽃이 피어 있었다. 분홍색 카네이션.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 꽃은 서정이 가장 좋아하던 종류였다. 어머니에게 드릴 꽃이라며 매년 5월마다 꼭 챙겨두었다. 그리고 그 꽃은 내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날, 그녀가 두 손 가득 안고 있던 꽃이기도 했다. 문이 열렸다. 가게 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몸은 조금 구부정했다. 하지만 눈매는 여전히 깊고 단단했다. 도균 씨 맞으시죠?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 목소리.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 잊을 수 없던 음색이었다. 서정 씨?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했죠. 근데 정말 오셨네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목이 꽉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올 수 없었다. 서정은 천천히 걸어와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이 자리 그대로 있어요. 당신이 떠난 날 이후로 한 번도 옮긴 적 없어요. 그냥 누군가 다시 찾아올까봐 그 자리를 비워둔 거였죠.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입술이 떨리고 가슴이 저릿하게 울렸다. 미안하오. 그때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떠나서. 서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미웠어요. 편지 한 장 없이 떠난 당신이 원망스러웠고 다시는 안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도 당신이 떠난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나는 벚꽃이 피는 날마다 이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더 꼭 쥐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생각했죠. 어쩌면 당신은 돌아올 타이밍을 찾지 못한 게 아닐까 하고. 나는 마치 그 말에 구원을 얻은 사람처럼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원망도 분노도 대신하지 못한 세월도 전부 다 흘러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온기가 있었다. 왜 이제야 온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저 단 한마디만을 남길 수 있었다. 그 편지 때문이요. 내 이름만 적힌 그 편지 한 통이 내 심장을 다시 두드렸소. 서정은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편지 내가 쓴 게 아니에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아니라고? 서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에게 편지를 쓸 수 없었어요. 당신이 떠난 다음 내가 썼던 모든 말은 마음속에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가 내 기억을 당신에게 보냈을 수도 있죠. 그녀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찾아보죠. 나는 말없이 서정을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공간엔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했다. 창가엔 해가 기울고 있었고 탁자 위엔 누군가 미리 올려둔 듯한 머그컵 2개가 놓여 있었다. 여전히 카네이션 향이 가게를 채우는군요. 서정은 웃지 않았다. 그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꽃은 당신이 마지막으로 사간 꽃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매년 같은 날짜에 같은 꽃을 꽂았죠. 누가 기억하지 않더라도 나 혼자라도 기억하려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작 28배 떠났던 내가 72 훌쩍 넘어서야 그녀 앞에 선 지금. 아무런 말도 용서도 함부로 꺼낼 수 없는 나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다. 그런데 말이에요. 서정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신 이름만 적힌 그 편지. 난 당신보다 먼저 받았어요. 열흘쯤 전이었죠. 나는 눈을 떴다. 당신도 같은 편지를? 그래요.
똑같은 종이, 똑같은 글씨. 다만 내용이 조금 달랐어요. 서정은 가게 안쪽 작은 서랍을 열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내가 받은 편지와 같은 크기, 같은 질감이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서정 앞. 그녀가 편지를 꺼내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당신이 꽃을 놓지 못했듯 그 사람도 말을 놓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우리 둘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아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 어쩌면 아주 가까운 사람. 누군가 우리를 알고 있었던 거요. 서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누구든 우리 둘보다 우리의 이야기를 더 깊이 간직했던 사람이겠죠. 그때였다. 서정이 테이블 밑에 놓인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사실 당신이 떠난 후 한 번 당신에게 편지를 쓰려 했던 적이 있어요. 그녀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엔 노란빛이 감도는 봉투 수십 개가 들어있었다. 모두 봉해지지 않은 채 열지도 않고 쓴 편지들. 이건 전부 당신에게 쓴 편지예요. 매년 봄마다 한 장씩. 하지만 어디로 보내야 할지도 몰랐고 당신이 그걸 받아줄지도 몰랐어요. 나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다.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그 글씨 하나하나가 숨을 쉬고 있었다. 오늘은 꽃이 일찍 피었어요. 당신은 여전히 이 봄을 보고 있을까요? 그 순간 누군가의 발소리가 가게 문 쪽에서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그리고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검은색 카디건에 회색 모자를 쓰고 있었고 눈매는 서정과 어딘가 닮아 있었다. 실례합니다. 여기 윤서정 씨 맞으시죠? 서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요? 그 여자는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 편지 어머니에게 전해드리라고. 누군가 맡기셨어요. 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지금 뭐라고 했는가? 어머니에게. 서정은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았다. 봉투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가 끝내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이제 딸이 대신 전합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묻어두었던 이름 하나가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 봄, 그녀 혼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가게 문은 닫혔다. 그 순간 공기마저도 멈춘 듯 고요해졌다. 나는 아직 서정의 딸이라는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단 하나의 단어 어머니라는 말만 머릿속에 되뇌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모자를 벗었다. 차분한 인상의 여성,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나이였고 서정의 젊은 시절을 복사한 듯한 눈매와 턱선을 갖고 있었다. 저는 이름이 윤세아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름도 편지도 모두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무엇보다 이제서야 전해도 되는 건지 많이 망설였거든요. 서정은 굳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다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 세아야. 이제 다 말해줘도 괜찮은 시간이야. 우리 둘 다 그걸 견딜 수 있을 만큼 많은 세월을 살아왔으니까. 나는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앉았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해도 이제부터 들을 이야기가 내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지는 감히 예측할 수 없었다. 세아는 손가방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수첩.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펴고 읽기 시작했다. 이건 어머니가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일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 어머니가 병원에서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폐병을 앓으셨던 시절이었죠. 그녀는 첫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1973년 2월 3일.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결국 혼자가 되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한 줄이 목을 조였다. 그해 겨울 나는 도시에서 용접 일을 하며 매일 몸만 굴리고 살았다. 그녀가 그렇게 아픈 줄도 몰랐고 내가 떠난 것이 누군가를 그렇게 병들게 만들었는지도 몰랐다. 세아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3월 12일. 아이는 잘 자라고 있다. 그 사람과 닮은 눈을 가졌다. 한 번도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나는 이 아이에게 혼잣말처럼 그 사람 이야기를 한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눈앞에 앉은 여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전 아버지예요. 공기가 멈췄다. 나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떨어진 벽에 부딪힌 사람처럼 숨을 들이쉬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내가 누구의 딸인지 그 진실을 꺼낼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셨죠.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죄송하다는 말이 떠올랐다가 감사하다는 말이 끼어들었고 끝내는 아무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서정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때 당신을 탓하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고 그 기다림 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고 그래서 어쩌면 당신이 남긴 게 상처만은 아니었단 걸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나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그 어떤 회한도 그 어떤 변명도 지금 이 순간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윤세야, 내가 떠난 그 봄의 시간 속에 누군가의 생애 전체를 남기고 왔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꺼낸 마지막 말이 내 안의 마지막 문을 조용히 열었다.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마디를 조용히 꺼냈다. 늦었지만 고맙구나. 그 말에 세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미소엔 원망도 의심도 없었다. 오로지 남겨진 자의 용기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떠났던 그 봄은 끝나지 않았다. 그 봄은 누군가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생애로 다시 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기차역 근처 서정의 꽃가게 앞 벤치.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서정은 내 옆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맞은편 카페 유리 안쪽 창가 자리에 세아가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고 바람은 벚꽃을 흩날리고 있었다. 이 모든 풍경이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온 듯 느껴졌다. 서정이 말했다. 그 애는 당신을 닮았어요. 마주 앉아서도 말이 많지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묻히질 않아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미안하다가 아니라 고맙다였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삶을 견딘 사람에게는 용서보다 감사를 먼저 건네야 한다는 것. 그건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다. 서정이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작은 메모지였다. 펼쳐보니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이제는 매년 봄마다 세 사람이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엔 수많은 날들이 깃들어 있었고 그 모든 시간을 감싸 안을 만큼 따뜻했다. 그날 오후 세아는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다. 아버지. 그 단어 하나에 내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아버지가 계셔서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혼자가 아니란 걸 알았고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말보다 기억보다 먼저 닿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 손끝의 온기일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 글씨는 많이 떨렸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줄을 자주 벗어났지만 나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써내려갔다. 서정에게, 그리고 세아에게. 당신들이 있었기에 나는 이 삶의 끝에서 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편지를 접으며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이별의 신호가 아니었다. 그건 이제 누군가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눈은 오래 내렸고 바람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춥지 않았다. 매일 아침 세아가 찾아와 함께 아침을 먹었고 낮에는 서정과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 삶은 조용히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할 수 있는 건 줄었고 기억도 더디게 흘렀지만 나는 매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서재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거기엔 내가 살아온 인생 중 가장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담겨 있었다. 미처 붙이지 못한 편지, 오래전 병원 대기실에서 적은 짧은 시, 서정과의 기억을 떠올리며 쓴 메모들. 나는 그것들을 조용히 정리해 세아에게 건넸다. 이건 너에게 남기는 나의 기록이다. 세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가만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기억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글은 남아있어요.
그건 누군가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마음이 평온했다. 용서를 받았고 고맙다는 말을 건넬 수 있었고 사랑이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다음 봄, 나는 세상에 없었다. 서정과 세아는 조용히 내 방을 정리했다. 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는 책상 위에 단정히 놓여 있었다. 내 인생에 3번의 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정을 만난 날, 두 번째는 다시 돌아와 그녀의 손을 잡은 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아가 날 아버지라 불러준 날. 나는 그 3번의 봄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믿으며 갑니다. 그해 4월, 서정은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세아가 그녀 곁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분홍빛 꽃잎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다. 엄마, 응. 올해 봄은 왠지 더 따뜻해.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그 사람의 봄이 지금 우리 곁에 다시 피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아는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다. 그리고 봄은 2번 피었다. 표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한 줄이 새겨져 있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시간을 돌아 다시 피어날 뿐이다. 그 책은 기억을 다 잃어버린 한 남자가 사랑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는 기적의 기록이었다.